자, 그럼 이제 우리 미나 양코님의 자기소개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나 양코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론, 제가 우리 미나 양코님께 여러 가지를 여쭙는, 그리고 답변을 듣는 일종의 대담이죠. 제 이름은 미나 양쿠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왔고요. 저희를 초대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나 감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과 유대인의 교육과 또 홀로코스트와 함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2022년도에 한국을 왔고 한국 분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도쿄에서 방문을 했고 도쿄를 방문하면서 다시 한국을 재방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매우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저는 루마니아에서 태어났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이민자로 가게 되었고 그때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는 매우 어려운 언어인데 울판이라는 그런 언어학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다음에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대학에서는 프랑스어, 영어, 대리 문학을 전공하였고 또 선생님으로서 교육자로서 10년 동안 교육을 하는 선생으로 일했습니다. 제가 이제 야드 바시엠에 와서 얻게 된 그 자리는 멘탈이라고 해서 의로운 이방인들을 이제 기리는 그러한 곳이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때까지는 제가 이제 뭐 나치나 여러 가지 문제나 고통에 대해서만 제가 알고 있었고 저희 아버지는 강제 노동을 해야 됐었고 저희 뭐 삼촌이나 저희 아버지 가족분들은 또 루마니아에서 루마니아 나치를 통해 총살도 당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 속에 제가 있다가 정말 이렇게 의로운 분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본인의 삶을 생명을 희생을 하는 굉장히 이런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대해서 알게 됐고 이렇게 야드 바셴에서 오면서 새로운 그런 세계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홀로코스트 이 뮤지엄이라고 해서 박물관이 야드 바셴에 1953년도에 세워졌고 이스라엘 정부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유대인 생존자 분들을 통해서 정부에게 유대인 생존자 분들이 크리스찬 분들이 이렇게 우리를 구해줬고 우리 삶을 이렇게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것을 요구를 하게 됐고 그분들 가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작가분이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있는 분들 가운데 열방에 의로운 그런 이방인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분들 가운데 발견하게 된 거는 이분들은 정말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저희가 함께 확인하게 됐던 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저희의 다른 차이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고 우리의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거나 그런 핍박을 받아서는 안 되고 무슬림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바셴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유일한 문제라고 아주 특이한 문제라고 저희가 발견한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 많은 갈등이 있고 또한 전쟁이 있지만 특별히 이 문제 가운데서 저희가 발견한 거는 많은 가해자들 가운데 피해자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정말 다른 세상에서는 없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런 의로운 이방인 분들은 아주 특이하게 도와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들만 기억하는데 홀로코스트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이렇게 열방 가운데 의로운 분들이 계셨다는 것이고요. 이번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의로운 분들을 통해서 구출이 되었고요. 또 생명을 얻게 되었고 저희가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영웅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선함에 대한 메시지가 이런 관점이 전 세계의 아이들에게 교육의 중점 포인트가 되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여성으로서 많은 것들을 잊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러한 드라마틱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결코 잊지 못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제가 미나 양코 선생님을 알게 된 거는 제가 히브리 대학교에 이제 초청을 받았어요. 강의 초청을. 그래서 이제 히브리 대학교에 그 인문대학이 있는데 인문대학 학장님이 이제 한국에 한번 오셨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서 이제 커피를 한잔 하면서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답변을 드렸는데 이제 그때 히브리 대학교에 와서 강의 요청을 하고 싶다. 그리고 또 이제 텔아비브 대학교 부총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텔아비브 대학교도 좀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히브리 대학교에서 강의하는데 우리 미나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잘 몰랐죠. 잘 몰랐는데
언제 이분이 정말 어마어마한 대단한 분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유대인 청년들을 만나서 히브리 대학교 이번에 뭐 미나 양코님도 오셨다 그랬더니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들 이구동성으로 I respect her. 나는 그녀를 존경합니다. 우리 미나 양코는 우리에게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히 20대들의 너무 큰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미나 양코 선생님이 히브리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강의를 하고 계세요. 미국, 유럽, 그리고 사실 이번에도 도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미나 양코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핵심 주제가 뭐냐면 의로운 이방인이에요. 의로운 이방인이란 건 뭐냐면 특히 대부분 기독교인들을 말하는데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대인을 구해낸 분들, 우리가 쉰들러 잘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라울 발렌베리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전 세계에 알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가면은 그 의로운 이방인 나무가 있어요. 나무들이 막 심겨져 있는데 그 밑에 뭐 쉰들러 이름 딱 적혀 있고 뭐 라울 발렌베리 이름 적혀 있고 꾸준히 이제 그거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분이신데 정말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이분을 몰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분을 이번에 좀 초청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오늘이 첫 번째.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이 홀로코스트라는 주제, 우리 북한도 홀로코스트잖아요. 이 주제를 통해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영광이고 또 기쁘고 또 선생님께 굉장히 깊은 감사를 좀 드립니다. 자, 우리 미나 양코 선생님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고 계시고 의로운 이방인을 발굴하는 프로젝트인데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게 된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자를 그때 당시에 아무런 다른 대사관이 주지 않았는데 유대인이란 이유로 근데 일본의 어느 한 대사관의 외교관께서 비자를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6천 명의 그런 유대인을 구출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943년도 이제 그리스에서 9월달에 나치들이 이제 유대인의 명단을 이제 달라고 그리스에 요청을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크리스찬 대주교께서 계셨는데 계속 거절을 하고 줄 수가 없다 말을 했는데 끝까지 이제 독일 나치군이 리스트를 달라고 하니 그 대주교께서는 그 크리스찬께서는 본인 이름을 직접 적어서 이렇게 제출을 할 만큼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얼마나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 구출하기 위해 기독교인 분들께서 이렇게 희생을 하셨고 또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에게 또 교육을 함으로써 또 이런 이야기들을 간증을 통해서 또 많은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세우면서 이렇게 후대들을 이렇게 키우고 계시고 또 많은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드 바셈에 가보시면은 이제 군인을 위한 어린아이를 위한 또 각 종교를 위한 또 아랍 사람들을 위한 그런 특정의 가이드를 해주시고 그리고 야드 바셈의 의미를 또 알려주시고 예를 들어서 국가 정상이나 대통령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면 가장 먼저 홀로코스트를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홀로코스트를 꼭 반드시 방문을 해야지 야드 바셈을 방문을 해야지만 이스라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텔아비브 대학교 부총장님하고 대담을 나눈 적이 있어요. 특강 끝나고 이제 그분이 초청을 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미국 대통령도 프랑스 대통령도 다 와서 야드바셈도 오고 우리 대학에 와서 강의도 하는데 왜 한국은 안 오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드 바셈의 뜻을 말씀을 드리면 야드라는 것은 이제 장소나 이제 손이라는 뜻이고 셈이라는 것은 이름이라는 뜻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 언어입니다. 그래서 희생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준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 이슈에 대해서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너무나 조심스럽지만 일단은 문제에 대해서 어린 학생들과 후대들에게 어떻게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정말 이런 북한 홀로코스트에 대한 박물관들이 몇 개나 한국에 있는지 궁금하고 이런 특별 프로그램이 과연 있는가 몇 개나 있는가도 궁금하고 이런 북한의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책이나 영화가 있는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학교의 생존자분들을 초대를 해서 실제 모셔와서 그런 생존자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또 의인분들을 초대를 해서 또 실제 간증을 저희가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탈북자분들에 대한 스토리들을 만약에 나눌 수 있다면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을 잘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한 홀로코스트, 탈북자 문제죠. 그다음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사실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 북한 인권 영화라든지 또 제가 쓴 책이라든지 어떤 뭐 예능에서 탈북자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죠. 그게 한국은 이런 교육 시스템이 전혀 없는데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거죠. 유대인들은 이런 거를 어떻게 교육을 하길래 이렇게 전문가들이 나오시고 세계적인 활동을 하고 이런 박도바센 같은 박물관들이 세워지는지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유대인 홀로코스트를 교육하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북한 홀로코스트 교육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해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 지금 야드 바셴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정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의견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이런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또 저희 국방부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이런 교육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씩 만들어져서 군인들의 예를 들어서 동기부여가 되어 사기를 또 증진시키고 또 교사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후대들을 기르고 평화는 무력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이런 스토리나 박물관이나 이런 증인이나 간증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하고 싶은 부분은 대사관을 통해서 이런 의로운 열방의 의로운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또 그러한 특별 행사를 통해서 이런 분들에게 메달을 수여하거나 이러한 특별한 이런 축하 기념 행사를 진행을 하고 전 세계 대사관에서 이런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역시 한국 대사관에서 이러한 북한 홀로코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한 외교관 분들이 전 세계가 알 수 있도록 이런 스토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화장품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또 한국의 그런 팝도 굉장히 많이 유명해서 이러한 것들을 유명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슈, 이러한 북한 문제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군대, 대한민국 학교, 대한민국 전 세계 있는 대사관, 그다음에 연예인들, 기업의 CEO들이 나서야 된다라는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갑자기 당황했어요.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스라엘하고 한국이. 한국은 안 하잖아요. 오히려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자, 그럼 이제 한반도에는 이제 북쪽에 70년 진행되고 있는 홀로코스트가 있습니다. 이 북한 홀로코스트를 끝내려면 도대체 한국인은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답변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북한의 홀로코스트를 저희가 종료할 수 있는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현재로서도 유대인의 반유대감에 대한 감정도 지금 전 세계에서 없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악에 대해서 끝까지 저희는 대항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유대인과 한국의 홀로코스트를 역사적 관점이나 시간점이나 이슈에 따라서 저희가 비교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독일의 홀로코스트에 대한 입장은 나치들의 잘못을 악행을 인정을 했고 또 교육을 통해서 독일의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북한의 홀로코스트에 대해서는 북한부터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더 심각성은 저희는 같은 민족이고 또 같은 형제 국가로서 같은 한 민족으로서 굉장히 큰 복잡한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많은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입장은 지금 한국은 운수라고 저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 세계가 이러한 심각성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많은 데몬스트레이션이나 이런 프로테스트를 해야 되고 이런 선진국 같은 강대국 미국이나 이런 나라를 통해서 끝까지 저희는 목소리를 내야 되고 또 대항을 해서 예를 들면 하마스에 지금 이스라엘 인질이 붙잡혀 있고 아직도 구출해내지 못하지만 저희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끝까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결론은 뭐 제가 들으면서 생각하는 결론이 결국 이제 정교조 선생님들이 나서 주셔야 되고 우리 김정은이가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 건데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죠. 그 다음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토마스 제이 머건탈이라고 국제사법재판소 판사를 역임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현재는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어린 시절지에 아우슈비츠하고 작센이라는 그 가장 무서운 수용소 두 곳에서 살아남으신 분이세요. 두 곳을 다 거쳤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국제재판소 판사가 되신 뒤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 자료를 보시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하셨냐면 북한은 내가 어렸을 때 경험한 두 나치 수용소보다 더 사악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근데 이제 지금 전 인류는 나치 수용소에 대해서 그게 나치의 잔악함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북한의 홀로코스트,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북한의 사악함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유대인 홀로코스트처럼 북한 홀로코스트를 세상에 널리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아까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코스메틱, 그다음에 케이팝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또 민간 차원에서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지금 동족이 서로 문제가 있는 거고 이스라엘 나치의 홀로코스트는 타 민족이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을 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최근에 이제 10월 7일 날 이제 하마스에서 1,400명이 이제 사망하고 이제 짐승들처럼 이제 죽여가는 그런 아주 나쁜 악행이 있었고 아이들이 앞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총살이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다른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은 같은 동족으로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꼭 알고 계시고 이러한 악행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끝까지 대항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대대로 열어오는 세대에게 지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혁신영재사관학교에서 교육을 하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질문을 좀 교육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전 세계는 지금 인류는 4차 산업혁명,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로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보니까 이 인공지능의 창조자들,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거의 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능력, 그거는 인간 고유의 이제 공감 능력인데 창조성은 결국 인류에 대한 공감 능력에서 나온다라고 저도 이제 제 책에다가 그렇게 에이트라는 책에 기술을 해놨는데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현재 모습이 인류의 인공지능 혁명은 유대인 혁명이다. 유대인 창의성 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 지어지는데 그럼 이제 이 창의성은 결국 공감 능력에서 나오는데 이 공감 능력이 바로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 교육을 하잖아요. 자기 민족의 아픔에 공감을 하는 이거를 정말 민족적 공감 그다음에 이거를 인류애적으로 확산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인류적 공감을 형성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닐까. 결국 창의성이라는 것은 공감에서 나오는데 인류 전체를 끌어갈 거대한 창의성은 인류 전체를 향한 공감에서 나오는데 이게 바로 유대인 홀로코스트 교육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심어주니까. 그래서 궁금해졌는데 그 한국 부모님들은 도대체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이제 공감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지 홀로코스트에 대한 프로그램이 만약에 없다면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이 공감 능력을 가르칠 수 아마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육부나 이제 어릴 때부터 또 성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교육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학습 이런 자료나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에 가서 홀로코스트의 생존자 할아버지에 대해서 써와라. 가족들 가운데 혹시 희생자는 없었느냐. 앤 프랭크 같은 그런 스토리를 적어라. 아이들에게 이제 과제나 학습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또 점수도 매기고 또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집에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같이 이런 교육에 가르칠 수 있는 참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미나 선생님은 정말 세계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활동을 하시는데 유대인으로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드바이스가 있다면 저희 아버지에 대한 부분인데 아버지가 저에게 항상 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아버지에게는 내가 최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여지껏 오면서 아버지의 칭찬을 듣고 아버지께서는 항상 최고라고 베스트라고 말씀해 주셔서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항상 격려와 그리고 작은 실수나 그런 점수가 예를 들어서 낮다 할지라도 낙제를 심지어 할지라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고 나에게는 너는 항상 최고의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우리 미나 양코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이 유대인들의 사랑과 신뢰에 기초한 무한한 가능성 자녀에 이걸 믿어주는 거 책으로 많이 보고 또 다큐멘터리도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직접 들으니까 또 많이 반성하게 되고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좀 딸하고 아들한테 좀 더 믿음을 심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자, 그럼 이제 저희 대담은 여기서 끝났고